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가 왜 유의미한 지표인가, 차트 분석의 순기능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어떤 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유명 인플루언서가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코인마켓캡을 쭉 보다가 기사가 하나 있길래 좀 흥미로워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건 투자하는 게 좋고 어떤 건 별로인가, 이렇게 한번 방송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투자를 또 하시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알트코인 투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주식이던 뭐 해외 주식이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돈은 있는데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이 차트적 관점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플 12%, 이더리움 8% 복리로 이자 받기, 그리고 과거 큰 풀을 만든 방법이라고 해서 넥소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넥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딱 5일 남았어요. 이왕 하실 거면은 5일 안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넥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거기로 연결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올린 캐리버스 관련 영상이 있는데 만약에 캐리버스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제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이 이벤트에 참여를 꼭 하셔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벤트에 꼭 참여를 하신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시면은 높은 이자를 한동안 주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차트 분석이 유의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차트 안에는 사람의 심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를 길게 본 건데요. 우리가 차트만 보고서도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심리가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이때가 아마 14년도 반감기 이후에 14년도일 텐데, 자, 이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뭘까요? 환희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언제 샀더라도, 언제 어느 구간에서 샀더라도 다 익절 구간인 거예요. 그럼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기분이 좋아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환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너무 쉽죠?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 구간이죠. 자, 그러면은 요 초록색 안에서 살짝 확대를 해볼게요. 요 초록색 안에서 지금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어떤 감정일까요?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차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환희에 있을 가능성이 또 있겠죠. 여기도 환희에 있을 거고 여기는 또 불행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물론 우리가 기사 검색을 해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볼 수는 있지만 차트만 놓고 봐도 이때는 비트코인이 좋은 기사가 많이 났겠구나, 이때도 이때는 더더욱 많이 나왔겠죠. 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1년 상승장 때 얼마나 많은 그 좋은 기사들이 나왔었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21년도 고점 때 이오스를 비롯하여 해외의 주요 알트코인들 재단들이 함께 거래소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오스가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21년도 상반기 고점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세세하게 몰라도 이 차트 안에는 여러 정보들, 여러 심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차트의 모양은 굉장히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가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정말로 어떤 자산이 됐던 간에 자산을 주무르는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세력이란 사람들도 결국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산 가격을 본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같은 차트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가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이제 가까운 것은 세력이란 존재가 없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결국에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가격에 따라 반복되는 부분도 많은데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반복된다. 예를 들면은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고점으로 향할 때 가장 큰 양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그런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참 신기하죠.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고점에서 폭발을 합니다. 자, 거래량이 가장 폭발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여기보단 낫네요. 자, 폭발.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는 저점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자,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차트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반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안 보고 있는 사람들보다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공포와 환희가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녹아있다라는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포와 환희가 어떤 기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기사와 차트를 연결하여 이 차트를 해석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유용하거든요. 시장의 심리라는 거는 이러한 사건에 이러한 가격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또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지표인데 상승과 하락의 레인지, 즉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무기예요. 제가 초록색과 이 분홍 색깔로 범위를 만들어냈는데 되게 세령님 이거 그냥 되게 결과론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레인지를 정하는 입장에서 자, 여기까지만 차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 레인지를 그럼 어떻게 정했느냐라고 하면은 저평가 구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차트를 놓고 위에서 위를 연결하는 선을 만들어내고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연결하는 선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앞에 차트가 이 상황에서 앞에 차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거를 앞으로 쭉 당겨서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제가 예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봤더니만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이 레인지 범위를 쭉 당겨보니까 딱 맞네. 자, 이게 과연 우연 같으신가요? 자,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여기도 그냥 똑같아요. 여기 있던 거를 쭉 당기면 됩니다. 쭉 당기면 되고, 자, 그러면은 제가 아직 미래가 나오진 않았지만 본격적인 상승장까지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레인지가 딱 맞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런 레인지를 정했을 때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레인지 안에서 벗어날 확률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 레인지가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인지를 정해놓으면은
현재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몇 퍼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와, 사실 이거 계산한다는 거는 미래를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레인지대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3일 후에 바닥을 찍었다. 3일 후에 바닥을 찍었으면은 마이너스 21%가 떨어질 수 있겠네요. 3일 후에 마이너스 20%가 떨어지긴 쉽지 않겠죠. 만약에 서서히 떨어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 달 동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주봉이어가지고 3일 동안 이거는 20% 떨어진 게 아니라 3주 동안 떨어진 거예요. 3주 동안 22% 떨어질 수도 있죠. 3주 동안 하락이 온다면 22%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자,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런 분석을 많이 하죠.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아래로 찍고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한번 찍고 간다라고 하면은 20주 동안 바닥을 찍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현재 상태에서 마이너스 16%인 거예요. 그러면 반감기 직전에 떨어졌다 치면은 마이너스 13%. 바닥을 찍었을 때도 마이너스 10%, 13%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살만한가요? 그쵸, 살만하죠. 저는 좀 살만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고 알트코인은 또 별개로 봐야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만큼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지고 또 오르는 만큼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레인지를 정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영상은 또 이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 없는 분들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은 또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도 보람이 많이 되겠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를 이야기해보자면요.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추세.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산이 상승을 하고 있는가, 하락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을 계속 올려요. 저점을 계속 올린다. 저점을 계속 올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점을 올린다는 거는 시장의 심리가 아무리 바닥이어도,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어떤 거시경제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레인지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점을 위로 올린다는 거는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고점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고점을 올린다는 거는 반대로 어떤 호재에도, 그러니까 최고의 호재의 순간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자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어떤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악재와 수많은 호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발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꾸준히 하고 있는지, 혹은 한 번도 멈춤 없이 커왔는지를 차트만 놓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편하죠. 일일이 언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알트코인에 다 찾아보지 않아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있다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면서 저라면, 세력이라는 투자자라면은 이거를 투자했을지 안 했을지를 차트만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알면은 굉장히 구독자님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6가지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 하락할 때는 당연히 알트코인도 빠지겠죠. 그럼 이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겠다. 예를 들면은 저는 요 레인지 범위 안에서 지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요 선까지도 계속 쭉 하락해주고 어쩌면 여기를 조금 더 벗어나는 하락이 나와줬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로 이거는 매수 찬스다. 그리고 혹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 버렸다. 근데 뚫었는데
급격하게 뚫면서 전 고점, 직전 고점을 넘겨버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이 폭발해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상승장이 시작되고 있는 징조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직전 대불장 때 고점을 넘겨버린다면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그 다음 제가 볼 거는, 자, 인플루언서 분, 엘리트 암호화 분석가, 불장을 위해서, 알트코인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카라, 스자보 이분을 제가 몰라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시더라고요. 암호화폐 개척자, IQ 145 이상으로 인증된 천재다. 19세에 MIT를 졸업했는데 저는 매우 매력적이고 겸손하다. 보통 이제 본인 입으로 막 천재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겸손하다고 하시니까 좀 웃겼어요. 좀 웃겼는데 이분이 투자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카르다노, 리플, 폴카닷, 그래프, 케이스, 그리고 더 위험한 베팅으로 시가총액 낮은 코인을 투자를 한대요. 네, 좋아요. 좋은데 아까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차트를 기반으로 한번 여기서 저는 뭘 투자를 안 할 것 같냐를 한번 봐볼 건데, 자, 보세요. 처음 봐볼 거는 리플을 봐볼게요. 리플.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트를 봤을 때 성장하는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점을 높인다, 저점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점을 높인 건 맞아요. 그러면 리플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적어도 하방은 맞추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점을 높이고 있죠. 높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17년도 고점을 리플사는 21년도에는 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고점은 낮아진 상태에서 저점을 넘긴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제 관점에서 차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리플이라는 자산은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폭발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아까 인플루언서 분이 체인링크를 또 투자하고 있어서 체인링크. 그럼 체인링크는 투자할 만하냐라고 하면 저점 넘기고 있죠. 또 저점이 이 부분은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보다 저점은 확실히 높였어요. 그러면은 고점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예,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된 자산이라서 저번 사이클이 나오진 않았는데 좀 더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리플이라던가 체인링크라던가 투자를 해라 마라, 이게 무조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차트로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한테 체인링크와 XRP를 투자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더리움을 보세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저점을 넘기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아주 꾸준히 올려가고 있어요. 자, 고점은 어떤가요? 고점도 저번 불장을 우회하는 성장을 보여줬어요. 자, 이더리움은 제 관점에서 투자 대상입니다. 자,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뎁들이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키는지 정보가 만약에 없더라도 차트만 놓고 봤을 때도 이더리움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비트코인도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투자 대상으로 합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S&P 500 지수거든요. 자, 미국 주식이죠. 자, 눈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 빨간색은 좀 눈에 거슬릴 수도 있는데 대선을 잘 나타낸 거고, 자, 누가 봐도 지금 고점을 올리면서 저점을 내려가고 있다는 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고, 그러면 미국 주식 투자해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이렇게나 긴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차트는 방금 봤던 코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자,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이죠. 그 우리나라 주식도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 주식은 투자해도 되느냐? 예, 투자해도 괜찮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예, 꽤나 흥미롭죠. 네, 흥미롭습니다. 자, 근데 코인 중에서 이런 코인이 또 있어요. 자, 비트코인 캐시라는 코인인데요. 자,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죠, 지금? 자, 비트코인 캐시는 눈으로 봤을 때도 딱 보이지만, 저점이 뭔가 갱신이 되고 있죠. 저점이 갱신이 되고 있고, 고점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차트가 레인지를 정했을 때 어떤가요, 지금? 자, 레인지를 정했을 때 우하향 채널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코인은 저는 웬만하면 절대 투자하지 마시라 라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투자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분이 그래프라는 코인과 케이스라는 코인을 투자한다 라고 해요. 자, 두 코인의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차트가 고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인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도 이것도 저점은 오히려 갱신을 했죠. 근데 고점은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지금 이 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정말로 좀 별로인 게 21년도 불장에 태어났어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했죠. 불장에서 태어난 코인은 애초에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탄생하기 때문에 여기 계속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시체가. 그러면 이게 뚫고 이렇게 가려면은 이 시체분들의 물량을 받아주면서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물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걸 투자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예, 오늘은 이제 차트적인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